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법규 강의하게 된 김영입니다. 제 소개는 하지 않고요. 우리 법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례를 잠깐 보실래요? 차례를 보시면 의료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챕터 13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모두 13개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법에는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자보건법, 결핵 그쪽도 좀 실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정신보건법. 그래서 모두 5개의 법을 기타 법규로 실었어요. 근데 제가 기타 법규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어떻게 문제 나온 적은 없었고요. 혹시라도 하도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하시길래 일단 5개는 실었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거는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가 한번 볼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는 해드릴까 하고요. 나머지 것도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 가르쳐 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의료법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20문제 중에서 의료법이 그래도 한 5개는 좀 오버한 거고, 한 3개,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한 해는 5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 또는 2개 정도. 하나 정도 나오고, 어떤 게 2개, 3개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챕터 11개째 보시면 약사법이 나오는데요. 약사법은 잘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왔다가 3년 뒤에 또 한 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안 나오는 게 약사법이거든요. 근데 양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사법은 다 안 하고 문제도 안 풀고요. 중요한 부분만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랑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저는 여러 가지 과목을 좀 가르치긴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법규예요. 왜냐면 법규는요, 문제를 절대로 꼬지를 않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꼬거든요, 문제를. 근데 꼬지를 않아서 그냥 내가 아는 실력만큼 성적이 나오는 게 법규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경쟁들이 점점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법이 예전에는 중요한 부분만 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오다 못해 엄청 디테일한 게 많이 나옵니다. 시행령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어떤 데는 신규칙도 많이 나오고요. 또 더 웃긴 건 뭐냐, 위원회 제도가 꼭 있어요, 법마다. 근데 그 위원회에 부위원장은 누구냐, 위원장은 누구냐, 위원은 몇 명이냐, 이런 것까지. 그런 건 솔직히 쓸데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문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것들이 좀 많이 골치가 좀 아프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끼면 좀 많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이제 벌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 한참 나왔다가 요즘은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다 안 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라, 돈. 그죠? 나머지 또 외우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틈나는 대로 외우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벌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는 법을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자, 시행령은 일명 대통령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대통령령을 보세요. 그러면 시행령을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상식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법이 제1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밑에가 1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요거를 우리 법 1조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1항 이렇게 표현해요. 1항. 항입니다. 동그라미가. 그리고 이 1은 호예요. 1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항 1호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그냥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이 1항 1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법에는 기본계획서가 꼭 있어요.
물론 계획서 이름은 다 다를 겁니다. 법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 계획서 또는 어떤 법에는 종합 계획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여튼 기본 계획서든 종합 계획이든 누가 짜냐면 제일 높은 사람이 짜요. 누구냐면 대통령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기본 계획 또는 종합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는데 대부분 5년에 한 번씩 짭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짜서 그 밑에 사람한테 내려요. 이제 서열을 가르쳐 드릴게. 그 밑에 사람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 기본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 계획을 짭니다. 실행 계획. 자, 그리고 이걸 그 밑에다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그럼 시군 구청장이 또 이 기본 계획을 근거, 또 이 시도의 실행 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 계획을 또 짭니다. 자, 그럼 실행 계획을 얼마나 자주 짜느냐? 매년 짜요. 이게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법마다 약간 틀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인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건 그냥 상식화 하시면 되고, 그럼 이 계획서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법을 보면은요, 장관이 실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인 건 그렇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상의 하달식의 계획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상식처럼 알아들어야 될 게 뭐냐면, 자, 역학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실태조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실태조사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에서만 나오고요. 실태조사는 모든 법의 실태조사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실태조사는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합니다. 대부분 몇 년에 한 번씩이냐면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냥 상식. 그래서 실태조사하면 대부분 장관. 물론 어떤 법은 실태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들어가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이제 말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법을 하는데 또 하나 얘기해야 되겠다. 자, 오늘 나눠드린 거 하나 있지요. 이거는 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명 제가 주는 가로놓기예요. 가로놓기. 그래서 일단 제가 법을 가르쳐 드리고 총 4시간을 가르쳐 드리는데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45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이제 끝나기 전에 가로놓기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가로놓기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번 이론에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로놓기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 반복하는 걸로. 그래서 암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암기는 집에 가서 천천히 해야지. 아닙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게 의료법. 그러니까 뭐든지 법은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외우셔야지. 이건 나중에 외워야지. 그럼 양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틈틈이 나는 대로 좀 외우셔라. 그래서 그리고 또 가로놓기의 매력은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가로놓기 제가 답을 불러드릴 때 여기다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로놓기는 비워주시는 거예요. 자, 저도 보세요. 이게 비어있죠. 다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비워놔요. 가로놓기. 이렇게 비워놔서 그냥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의 답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조그만 포스트잇에다 써서 따로 답은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고 생각이 안 나고 포스트잇 보고 답이 이거였구나 또 다시 외우고. 그래서 이거는 갖고 다니시라고 제가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잘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기분 같아서는 이 책자 전체를 가로놓기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도 불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내두는 거고, 가로놓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제발 법규할 때는 자거나 졸거나 멍하게 있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의료법, 되게 중요한 의료법부터 들어갈게요. 자, 목적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법에, 그러니까 목적 보세요. 10몇 개의 목적하면 이게 다 헷갈리거든요. 요걸 문제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근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목적이. 그래서 다행이긴 하는데, 일단 의료법의 목적은 꼭 알아두세요. 의료법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니까. 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야.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그리고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거래요. 그래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결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이런 단어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료법의 목적은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치? 자, 제가 이제 목적을 강조하는 게 몇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법. 이것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식화하는 거 2조 의료인입니다. 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격 아닙니다. 면허입니다. 장관의 면허를 받은 5사람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명입니다. 대부분 사자로 끝납니다. 머릿속에 얼른 들어가셔야 돼. 자, 그리고 2번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갖는데요. 이건 슬쩍 넘어갑시다. 자, 하느님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예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치?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예, 한의사 한방만 들어가면 되네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그치? 자, 조산사 뭐가 많습니다. 조산사 하면 임산부랑 관련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산, 임부, 해산부, 아기 낳은 사람, 산욕부 및 아기도 있잖아요.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예요. 보건과 양호지도인데 그 대상자가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입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게 의사 아니면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좀 뭐가 많거든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 해산부만 해당이 돼. 임부, 산욕부 해당 안 됩니다.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 또는 진료보조예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야, 시행규칙이야? 시행령이죠. 예, 그래서 바로 밑에 시행령이 있을 거예요. 간호사의 보건활동 1번. 자,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원으로서 행하는 보건활동. 자, 2번입니다.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자, 3번째,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네 번째, 그 밖에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요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에요. 요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우리 의료인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의료기관. 자, 다시 한번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좀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지금 의료인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의료인 얘기해주세요. 몇 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명입니다.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할게요. 자, 의료기관은 크게 3종류로 나뉩니다. 3종류. 하나는 의원급 의료기관, 하나는 조산원,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그래서 크게 3개로 나누어요. 자, 의원급 의료기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에서 만나는 의원이요. 그죠? 자, 또 뭐가 있어요? 치과의원 있죠? 또 한의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를 할까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를 할까요? 예, 이거는 외래 환자 쪽입니다. 외래 환자. 자, 조산원 말 그대로 그냥 조산원 하시면 되고요. 자, 병원급 하면 종류가 병원 있죠. 병원. 또 치과병원. 또 한방병원. 또 종합병원. 또 하나 요양병원. 그래서 모두 5개가 있습니다. 5개. 결국 의료기관은 모두 몇 종류다? 모두 몇 종류다? 모두 몇 종류다? 9종류 세시면 되잖아. 이거 5개, 하나, 3개. 그래서 모두 5개입니다. 그치? 자, 이 중에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거고요. 종합병원, 이것도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미리 가르쳐 드릴게.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냐면 30병상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비해서 요양병원 당연히 30병상이지, 종합병원은 몇 병상? 10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 머릿속에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요양병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도 배우실 거예요. 하나는 정신병원, 또 하나는 의료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 주로 좀 이따 쳐드릴게요. 설명할 때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의료기관 볼게요. 자, 의료기관이랑, 자, 3조의 1항입니다.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것, 이거 꼭 외우세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 조산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의료교육의 업, 의료보건의 업, 다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의료조산의 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의료기관은 다음 각과 같이 구분한다. 1번 의원급 의료기관이에요. 자, 잠깐 뒤로 볼게요. 뒤로 가시면 2번 조산원, 3번 병원급 의료기관. 그래서 크게 3개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세요. 의원급 의료기관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아까 외래 환자 얘기했습니다. 다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자, 가번 의원이 있습니다. 나번 치과의원, 다번 한의원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가, 인부, 해산부, 산역부, 신생아 아까 나왔잖아. 그치?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아, 보건활동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구나. 이게 조산원. 자, 병원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아까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라번의 요양병원, 마번의 종합병원까지. 제발 종합병원은 병원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합병원을 따로 취급하면 안 돼. 자, 이 중에 요양병원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지. 그리고 그 밑에 의료재활시설 있을 거예요.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린 요양병원 이렇게 표현해요. 외우셔야 돼.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외우시라면 여러분들 꼭 그러세요. 아, 뭐 오지선나에 나오는 거니까 대강 외우면 되잖아요. 아니요.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규는요. 법은 말 단어 갖고 장난합니다. 그렇지? 말 갖고 장난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산원인데 조산소 이렇게도 나와. 그럼 틀린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확히 단어로 외우셔야 돼요.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이렇게 딱 끊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요. 3조의 2. 자, 병원입니다. 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병상 이상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무슨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병상, 그러는 거 가로보세요.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된대. 또는 요양병원만 해당된대. 그럼 무슨 병원이 빠져요, 지금? 네, 치과병원. 결국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이건 이 자리에서 외우셔야 돼. 자, 병원은 대부분 30병상 이상이어야 돼. 그런데 치과병원은 굳이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자, 3조의 3입니다. 이제 종합병원으로 들어갈게요. 자, 종합병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면 돼요. 100개. 자, 그런데 이걸 나눠놨습니다. 자, 2번하고 3번을 묶으시는 게 좋아요. 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일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만 있으면 돼.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를 포함해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수 진료 과목이죠. 그러니까 7개 필수 진료 과목과 그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7개 말고 다른 과목도 설치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 있어도 됩니다. 그 필수적인 그 7개 아닌 거에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가 있어도 돼. 요거는 전속하는 전문의여야 돼. 그럼 요 7개 외울까요, 말까요? 네?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냥 종합병원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일단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입니다. 3개만 있으면 돼요. 영상의학과가 뭐지? 영상의학과가?
응? 엑스레이 찍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어야지. 마취통증의학과, 마취과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둘 중에 하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검사실.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있는 것들이긴 하는데, 하여튼 오지선당이 나면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 하여튼, 요거 갖고 좀 장난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중 한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잖아. 두 개 다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갖고 장난 놓을 수 있어서 정확히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요거 세 개 중에 요거 중에 3개 있으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요거 갖고 장난 놓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00병상을 초과했어. 300병상을 초과하니까 301개부터입니다. 301개. 자, 301개부터는 내과, 외과, 아까 위에서 말한 것과 다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2개과가 더 들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결국 300병 이하면 7개.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입니다. 차이가 2개예요. 2개과가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거 2개는 꼭 외우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하여튼 필수진료 과목이 7개, 9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종합병원은 아까 위에서 말한 진료 과목에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이 경우 필수 진료 과목 외의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줄 수 있다. 그죠? 요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만 있느냐? 아니, 또 있어요. 병원의 종류. 자, 요게 뭐냐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있어요. 상급종합병원. 또 하나는 전문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병원. 자, 요거 2개 다 누가 지정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장관이 지정하는데, 상급 종합병원이니까 무슨 급 중에서 지정을 하냐면 종합병원이니까 종합병원급에서 지정을 합니다. 장관이. 그리고 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병원급에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병원급에서. 자, 요석의 차이점 보시고, 차이점 또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볼게요. 자, 3조의 4 상급종합병원.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옆으로 가시면 종합병원 중에서, 자, 무슨 질환? 중증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외우실 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요. 어느 급에서? 종합병원급에서. 자, 무슨 질환에 대해서? 중증 질환에 대해서. 자, 그런데 비해서 우리 전문병원 볼게요. 3조의 5.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거 역시 누가 지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급에서? 병원급에서. 무슨 질환에 대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아까는 중증 질환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2개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종합병원, 하나는 중증 질환, 하나는 병원, 하나는 특정 질환. 여기도 외우시면 돼.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3조의 4에 2항의 1호. 1번입니다. 자,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이래? 필수 진료 과목. 잘 찾으셔야 돼.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대답을 하셔야 찾은 줄 압니다. 몇 과목? 20개라고 돼 있죠? 예, 필수 진료 과목 20개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필수 진료 과목 7개, 9개 이거 갖고 장난 놀았거든? 20개입니다. 20개. 엄청 큰 거죠. 자, 2번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킬 수 있어야 돼. 자, 3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돼. 자, 4번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돼. 자, 요 1, 2, 3, 4번 오지선당이 딱 맞게 나오겠죠. 그렇죠? 5번 엉뚱한 거 딱 집어넣으면 이제 상급종합병원 요 1, 2, 3, 4번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거를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누군가가 평가해야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누가 평가한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평가한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평가를 해요.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 자, 전문병원으로 갈게요. 자, 전문병원, 우리 1번은, 동그라미 1번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전문병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자,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그럼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또 평가해야 되겠죠. 자, 요거 역시 동그라미 4번. 누가 평가한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급 종합병원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급에서? 종합병원급에서. 저 필수 진료 과목 몇 과목? 20개입니다. 20개. 그리고 이거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누가 평가한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한대.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한대요. 자, 전문병원 누가 지정한다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대. 어느 급에서? 병원급에서. 자, 무슨 질환? 특정 질환. 자, 이건 무슨 질환? 예? 중증 질환. 그렇지, 중증 질환. 이거는 특정 질환. 자,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하지요. 누가 평가한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개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게요. 이제 의료인으로 들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의료인. 자,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 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아, 그럼 노력해야 되겠지, 당연히. 이거 그냥 슬쩍 보시면 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슬쩍 보기에 나오면 진짜 좀 당혹해 하더라고요. 하여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이야. 자, 2번.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예, 의료인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해야 돼. 자, 세 번째. 의료기관의 장은 앞으로 쭉 가시면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된대요. 이게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것 같아, 이제는. 그치?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돼요.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환자의 권리? 네, 어디 있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봤어요. 병원 화장실 따라서 앉아있는데 거기 환자의 권리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하여튼 신경 써서 보시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게시되어 있느냐? 그 밑에 시행규칙 발표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자, 환자의 권리 있고요. 2번에 환자 의무가 있습니다. 자, 환자 권리 4개입니다. 진료받을 권리, 4번에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4번에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4번에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요 4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의무, 의료인에 대해 신뢰 존중의 의무. 자,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요 2개 있습니다. 그치? 하여튼 이게 의무야. 그러니까 제목,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목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올 법하잖아요. 환자의 권리를 옳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게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특히 시행규칙 발표 쪽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5조 이제 면허로 갈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의사 측가에서 한의사가 되느냐, 면허 얘기를 할까 해요. 자, 의사 측가에서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의사, 측가사, 한의사의 국가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 그러면 장관이 면허를 준다. 보시면 돼.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느냐? 이제부터는 1, 2, 3번 시험을 볼 자격 있는 사람이야. 자, 1번.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응? 의대 졸업한 사람들이잖아. 한의대 졸업한 사람, 치의대 졸업한 사람. 그렇죠? 자, 2번입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 이 사람들 누구죠? 누구죠? 혹시 의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예요. 의전. 의전 졸업한 사람들도 역시 국가시험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3번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측가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예비 시험에 합격한 자. 제발 착각하시면 안 돼.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아니야. 외국의 면허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오면 의사 아니에요. 미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예비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면 2개 시험을 봐야 돼. 예비 시험을 보고 예비 시험에 합격을 하면 국가 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나라에 오면 시험을 2개 봐야 돼. 예비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시험도 봐야 된다. 근데 예비 시험이 뭘 것 같아요? 응? 예비 시험이 그거래. 기본적인 거 하고 한국어 시험이다. 한국어 시험. 근데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봐도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하여튼 예비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의사가 미국에 가서 의사 되나요? 네? 아니에요. 이것도 미국 거기에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오픈해 놓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 시험을 봐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전문 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을 예정된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들은 6년이 돼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6개월 이내에 있으니까 나왔겠죠. 예전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진짜 어린 나이였는데 내가 초등학교 7살 땐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랬었어. 합격을 했어, 의대를. 얘를 들여보내줘야 돼, 말아야 되는데 뭐 근거가 없는 거야. 얘를 결격 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그냥 그럼 들어와 봐라. 네가 못 버틸 거다. 그랬는데 이제 놀 게 아니자 13살에 들어왔는데 뭐 술을 먹겠어, 뭐를 먹겠어요. 공부 안 했겠죠. 6개월 만에 다 끝난 거예요. 얘를 그래서 시험을 보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법을 뜯어 고치고 얘를 시험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일명 뭐 미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정신병원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똑똑하면 이렇게 미쳐요. 그래서 똑똑하면 안 돼. 외국을 가든지 해야 돼.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해도 똑같은 자격이 있어요.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5조가 있는데 그 밑에 5조는 잠깐만 그 뒤로 가세요. 6쪽에 가시면 뒤에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시행일 보세요. 시행일. 2017년 2월 1일이죠. 2월 2일이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5조는 2017년부터 시행이 될 거야. 그래서 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5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5조는 시행일이 아주 멀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6조 조산사 면허 갈게요. 자,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돼. 아, 이 사람도 시험을 보면 장관이 면허를 준대요. 그럼 누가 시험 볼 자격이 있느냐? 1번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속 과정을 마쳐야 돼. 아, 1년간 수속 과정을 마쳐야 시험 볼 자격이 있는 겁니다.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자. 그런데 아까 의사랑 다른 점은 뭐예요? 아까 예비시험 봐야 되잖아. 그런데 조산사들은 예비시험 안 봐도 돼요. 그냥 조산사 면허를 갖고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조산수속기간, 아까 1년간 조산수속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시행규칙 3조. 자, 조산수습 의료기관은, 자, 밑에 가시면 전문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부인과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아, 그냥 수련병원이 아니고 산부인과 아니면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자, 중요한 거. 월 평균 분만 건수 몇 건이래? 100건이랍니다. 100건 이상은 돼야 돼. 100건보다 안 되면 잘립니다. 이 수습기간이 100건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써있고, 저는 동그라미 3번을 볼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수습생의 정원수, 월평균 분만 건수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외웁시다. 자, 월평균 분만 건수 100건입니다. 자,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이라면 수습생의 정원은 10명이 되겠네. 10분의 1이니까. 그치? 요거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100건 10분의 1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7조입니다. 이제 간호사 면허 볼게요. 자,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렇죠? 합격하고 시험에 그럼 장관이 면허를 줘. 똑같이 면허를 주는구나. 그럼 누가 도대체 시험 볼 자격이 있느냐? 1번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 대학을 졸업한 자. 자, 우리 간호학과 지금 보면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습니다. 이제 점점 4년제로 가긴 할 건데 아직까지 3년제도 있어. 근데 거기를 졸업하면 시험 볼 자격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역시 외국의 미국 간호사 우리나라에 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의사랑 다른 점은 또 뭐예요? 예비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비시험이 있는 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옆에 또 7조가 있습니다. 7조 있는데 시행일이 역시 2017년 2월 2일이야. 그래서 저 이거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빠르지는 않지. 예, 천천히 갈게요. 자, 8조 결격사유 볼게요. 결격사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느냐?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1번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당연히 의사 되면 안 되겠지. 그치? 의료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 정신질환자인데 의사가 괜찮아 의사해도 그래서 의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인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신과 의사인데요. 그 사람 학생 때부터 정신분열증 환자였었어요. 약을 드셨던 분인데 지금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간호사를 툭툭 쳐. 그래서 저기요 환자 옆에 서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물어봐요. 간호사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또 헛것이 보이네. 그래서 약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진짜 정신과 환자랑 너무 대화가 잘 통한대. 환자가 자기가 환청이 들리는데 나도 들리는데 뭐 들려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대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책도 썼어요. 근데 보니까 눈이 약간 풀어져 있긴 하더라. 약을 드셔서 그런지. 하여튼 하고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용구가 들어간 거예요.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굳이 뺏지 않습니다. 면허증. 자, 2번 마약, 대마, 향정성 약품 중독자. 예, 당연히 결격 3입니다.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누구예요? 이 사람? 금치산자면 뭐 바보 같은 사람이지. 이 사람 그냥 잘 못하고 IQ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 한정치산자는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사람 있죠. 하도 뭐 도박을 많이 해서 손가락을 잘랐어. 발가락 갖고 도박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 도박이 미쳐서. 이런 걸 우리 한정치산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법으로 들어가서 한정치산자로 딱 명령이 떨어지면 의사 면허증 뺏기는 겁니다. 하여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안 됩니다. 자, 4번 무슨 법이 다 나오네. 뭐 지역보건법, 약사법, 모자보험법 등등등.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뭔 소리야 이게. 그치? 자, 정리합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야. 이제 면허증 뺏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 상고를 했어. 다시 재판을 해서 안 받기로 했어. 그러면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형이 그러니까 가서 살고, 그러니까 다 살았어. 그럼 결격 사유가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거 있어. 재판 중에 있어. 결격 사유야? 아니야. 재판 중에 있어. 결격 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 중에 면허증이 나와서 그럼 줍니다. 그리고 판정이 내렸어. 그럼 다시 뺏어가겠죠. 하여튼 그거예요. 그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요게 우리 쪽은 아닌데 다른 쪽에 시험 문제 나왔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중에 있다. 면허증이 나왔다.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안 준다. 아니에요. 줍니다 일단. 그리고 재판이 결정이 나야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고 이상의 형 하면 우리나라의 형제도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공부하면서 별 희한하게 다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형 중에 제일 무서운 형이 뭔지 아세요? 얘기해보세요. 제일 무서운 거. 응? 사형이지. 제일 무섭잖아. 사형 있잖아. 사형이 제일 무섭고요. 그 다음이 무기징역. 그래서 징역이 있고요. 징역에는 무기징역이 있고 유기징역이 있어요. 그 다음이 금고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구류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벌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징역은 두 개 다 갇혀 사는 거야. 갇혀 사는데 징역은 살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역에 시달려야 돼. 지금 그러니까 무임금이야. 무임금 무보수 같은 거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금고는 그냥 가서 갇혀만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건 없어.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그게 금고. 그리고 금고와 구류의 차이점은 개월수예요. 개월수. 몇 개월 이상이면 금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
그러나 구류나 월급이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우리 사용 재미삼아 합시다. 우리나라 사용 방법 뭘까요? 우리나라 사용 방법. 응? 이게 행위이죠. 행위. 누가 무슨 총살이라는데 그거는 일제 있을 때나 총살을 한 거고 지금 행위니 행위. 그치? 그럼 다 묶어놓고 마지막 손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마루판을 턱턱 내리죠. 그리고 얼마나 매달까요? 응? 얼마나 매달까요? 5분? 네. 그 5분이 아니라 1시간. 그래서 1시간 정도 매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의사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자, 확인하는 방법 2가지 있어요. 뭘까요? 응? 맥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상식선에서. 근데 의사들이 하는 거는 요 표피를 보죠. 동공을 보죠. 그래서 동공이 있으면 자, 동공이 있고 여기 애기 동자가 있잖아요. 애기 동자가 산동이 될까요? 축동이 될까요? 죽었다면 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불빛을 쫙 비춰도 이게 쫙 오그라들면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그냥 퍼져 있어. 그럼 계속해서 죽어있다. 이게 첫 번째. 2번째는 뭐냐면 똥침을 해봐요. 우리 이렇게 가다가 누가 똥침하면 나도 모르게 힘을 딱 주잖아.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항문에다 손을 넣어보는 거죠. 딱 넣어봤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 항문에 딱 봤는데 대변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단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근데 손을 딱 들었는데 항문이 움찔거려. 살아있다는 거지.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할 것 같아? 다시 너무한 거 아니야? 다시 매는 게 아니라요. 1시간 동안 매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잖아. 이럴 때는 하늘이 생명을 준 거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살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살려주고 그동안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신분을 세탁하는 거죠. 그래서 내보냈는데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살았대요. 그게 여러분 꼭 물어. 누군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 사람이 살았어요. 신분 세탁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살았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사형수들은 목에 힘주는 운동 하잖아요. 1시간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살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3시간 매다는 걸로 바꿨대요. 법을. 근데 요새는요, 사형, 이런 제도도 별로 없지만, 사형시키지도 않지만, 요새 너무하잖아. 1시간 동안 매다는 거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기다 전기를 통하게 한대요. 순간적으로 딱 기절시켜서 죽여버리게. 그럼 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죽을 짓 안 하면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 좀 기억하시고. 하여튼, 이게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우리 4명입니다. 4개. 정신질환자, 중독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 국가시험 들어갈게요. 자, 국가시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 예, 맞아요. 3사람만 예비시험을 본다 그랬습니다. 예비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한다. 매년 하는구나. 자,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바쁘실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시행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봤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있구나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런 것들도 혹시 슬쩍 나올 수도 있어. 자,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냥 슬쩍 보시면 되죠. 대통령령.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을 볼게요. 자, 뒤로 갈게요. 자, 국가시험 등의 범위, 그래서 쫙 써 있는데, 굳이 그럼 보셔도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예비시험은, 그 밑에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야, 예비시험도 1차, 2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1차에 합격을 해야 2차로 되는 거예요. 3번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국가시험부터 그 예비시험을 면제한대. 한 번만 붙으면 되네, 예비시험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가시험 보는 거예요. 자, 시행령 4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 그러니까 예비시험을 시행해야 된대요. 아까 법에는 아까 매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시행령에는 매년 1회 이상이야. 결국 1년에 2번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2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예전에 의사시험이 그 50%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걔네들 구제해 주려 한 번 더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빠서 누구한테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맡기냐면 거기에 1번이 있을 거예요. 정부가 설립 운영 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번 국가시험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서 국가시험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이걸 다 외울까요? 아니요. 그것만 외우세요. 비영리법인. 이것만 외우세요. 슬쩍 영리법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3번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여기다 별표 치세요. 자,
자,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자, 중요합니다.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 90일 전까지 공부한다. 90일. 어디서 기억하셔야 돼. 90일만 딸랑 하시면 안 돼. 시험 일시, 장소, 과목, 응시원서 제출 기간. 그런데 다만 뭐는 시험 장소는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공부할 수 있다. 자, 기본이 90일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30일 전까지 하시면 되고. 자, 시행령 7조도 볼게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돼. 당연하죠. 서류를 제출해야 시험을 볼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자,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등의 합격자를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게 뜬금없이 보기 중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합격자를 결정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야.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에요.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시험 볼 수 없는 사람. 자, 1번 8조에 해당하는 사람. 8조가 누구냐면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 볼 수 없어요. 내가 정신질환자야.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대요. 이거 정확하게 외웁시다. 내가 시험 보다가 핸드폰 갖고 장난 놀았어. 그러면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그럼 이렇게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2회입니다. 2년 아닙니다. 제발 2회. 왜? 1년에 한 번 이상 시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회에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예전에 그런 시험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다 틀렸습니다. 거의 다 틀렸습니다. 자, 그 시험을 보다가 핸드폰 갖고 장난치다가 들켰어요. 이 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가번 수험을 정지시킨다. 나번 불합격시킨다. 다번 합격을 취소한다. 자, 라번 그냥 봐준다. 자, 1번 가, 나, 다. 2번 가, 다. 3번 나라. 4번 가나다라. 답은? 답을 대답을 안 해요. 답은? 다시 시험 중에 핸드폰 갖고 장난 놀았어.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가번 수험을 정지한다. 나번 불합격시킨다. 다번 합격을 취소시킨다. 라번 그냥 봐준다. 답은? 몇 번? 제가 찝어요. 몇 번? 몇 번? 응? 설마 4번은 아니겠지? 그쵸? 1번? 2번이지. 1번 아니지. 그쵸? 그럼 불합격시킨다. 합격시킨다. 아니요. 수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니까요. 그럼 불합격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해야 2회 국가시험을 못 보는 거잖아요. 불합격하면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 답은 가, 다예요. 이거 말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니까 딱 정확하게 이것만 딱 집어야 되니까 불합격하는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돼. 법이 이래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10조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외워라. 불합격 이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합격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하시면 되고. 자, 11조 볼게요. 조건부 면허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조건부 면허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벌써 시간이 다 됐다 그러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하실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동안에 나는 쉬고 여러분 가로놓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딱 시작하자마자 가로놓기 바로 답 드릴게요. 아셨죠? 네, 조금만 쉴게요.